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행 중에서 금이라는 속성 아니면 금이라는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오행 중 목화토금수라는 금이 있는데 그 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혹시 생각하시나요? 금, 쇠금이다. 쇠다, 쇠덩어리다. 그렇게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금 자체를 직업적 방향이나 재물이나 뭐 이런 쪽 우리가 시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방향으로 쓸 때는 그런 쪽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아니면 금 자체 우리가 금속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금융 경제 쪽으로 가기도 많이 하고, 그 다음에 만약에 의사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정형외과라든지 뼈를 다루는, 아니면 뼈에 해당하는 치과, 이빨을 다루는 뭐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쇳덩어리로 만들어진 거 아니면 그런 거와 유사한 성분으로 된 거를 그대로 이해하시고 그 방향이 나하고 맞는 방향이구나, 아니면 그쪽 방향으로 이 사람이 가겠구나, 만약에 돈을 번다면 그런 쪽으로 돈을 벌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될 거는, 목화라는 기운은 우리가 봄, 여름을 의미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는 금수의 기운은 가을과 겨울의 기운을 나타내요. 특히나 그 중에서 금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을 기운이라는 건데, 금수, 가을과 겨울의 기운은 차갑죠. 그래서 우리가 냉정한 기운이 흐른다라고 느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봄, 여름은 뭐예요? 따뜻한 기운이고 온화하잖아요. 그죠? 밝고 명랑하다는 느낌? 그에 반대되는 게 냉정하다. 그럼 냉정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목화를 따뜻하고, 또 특히나 또 화를 우리가 심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. 심장 우리가 가슴으로 얘기한다.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목화가 잘 발달되어 있을 때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, 우리 그 다음에 금수의 기운을 잘 발달되어 있든지 그걸 희신으로 쓸 때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냉정한 상태로 이해가 돼요.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다, 이성적이다.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감성적으로 움직일 때보다도 이성적으로 움직일 때 지혜 총명이 더 발달하게 되고, 그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을이 되면 어떤가요? 가을이 되면 세상에 나무에 있는 낙엽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. 근데 떨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떨어지나요? 하루, 이틀, 3일, 그 일주일 사이에 낙엽이 한 방에 다 떨어질 정도로 날아가요. 한꺼번에 다 날려버려요. 그래서 우리가 숙살지기다라는 표현을 쓰고, 그 다음에 세상의 기운을 한 방에 확 바꿔버리죠. 그래서 우리가 금을 종혁격이다, 그래서 변화를 만든다,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킬 때는 어떤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도 또 많이 하게 돼요.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 변화를 크게 만들어 버렸잖아요. 그래서 경금일주였고, 그 다음에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그 이 금 자체가 우리 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금기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뼈나, 토는 이제 살등인데 토금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경우들이 어떤 운동적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잘 발달하게 돼요. 그래서 이 금은 우리가 뼈다, 금속이다. 우리가 또 문과, 우리가 사회가 돌아가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그 돈을, 엽전을 쇠로 만들었잖아요. 그죠?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금융 경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금융 경제로 또 가기도 하고. 자,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오행에 대한 특성들을 좀 받아들이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걸 보면 금은 금속이나 뼈다, 뭐 이걸 그대로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금속에 해당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공계 같은 경우에 보면 자동차,
기계 뭐 이런 쪽 다루는 쪽으로 가도 되는 거죠. 만약에 공부를 잘하면 연구 분야 이렇게 가게 되면 되는 거고, 뭐 거기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서 그런 부분을 다루는 그런 기능직으로 또 가면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약 사업의 분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금에 해당하는 게 뭐 화장품도 들어가기도 하고요. 우리가 그 다음에 의료기기, 그 다음에 뭐 침 이런 부분들도 또 다 금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됩니다. 그 금이라는 그 자체를 이렇게 보시다가 이렇게 확장을 조금씩 해보면 그것들이 어느 오행에 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하나씩 보이게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읽어보면, 자, 금은 금속, 뼈다 라고 돼 있는 거고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 금은 가을의 기운이다. 아, 가을의 기운은 냉하구나, 냉정하구나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금을 희신으로 쓸 경우에 보면 냉정한, 냉철하다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숙살지기, 그 다음에 수와 함께 냉정, 이성, 분석 능력이다. 우리가 요 쇳덩어리가 보면 이게 칼이 되거든요. 칼, 금속이잖아요. 그죠? 칼도. 그래서 잘게 이렇게 쪼갤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분석 능력이다. 분석 능력이 좋아야 우리가 금융, 경제 이런 거 할 때 분석을 잘 해내거나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금융, 경제에 해당하고, 그 다음에 군인, 경찰, 아까 얘기한 그 다음에 뼈, 뭐 자동차, 금속 이런 쪽이 다 그쪽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사주 샘플을 하나 올려놨는데,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굳이 사주까지 모른다 하시더라도 요 사주에서는 요 금, 신금이라는 게 여기 금에 해당하는 오행이에요. 금에 해당하는 오행인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편재라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. 이 사주에 뭐 격은 이제 목이라는 거고, 희신은 수고, 그 다음에 재물 방향은 요또 금이에요. 그래서 요게 어찌 보면 목, 수, 금 요게 다 희신에 해당해요. 특히나 요 옆에서는 또 식신이라는 성분 토가 또 금을 생해주고 있고, 그래서 이 사주는 어찌 보면 모든 글자가 다 희신에 대한 글자로 다 짜고 있습니다. 사주가 좋은 사주인 거죠. 이렇게 되면 뭐 어느 방향으로 가도 사실은 다 맞는 방향인데,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정인이라는, 이게 정인이 이제 문건 아니면 학문, 지식 아니면 자격증 이런 거고, 거기에 금의 재물 방향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계 방향은 회계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금이라는 이 부분들을 일간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. 내가 희신으로 작동했을 때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인연, 돈을 버는 수단 이런 걸로 했을 때, 아,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겠구나, 아니면 어느 쪽이 너하고 잘 맞겠구나,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까지 초급 분들은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아, 금을 이렇게 쓰는구나,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사주를 하나씩 익혀 가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대략적인 부분들을 봤다면, 이제 금은 이제 요거는 그대로 이해가 아니라 그대로 다 알고 익혀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. 금은 인의예지신 중에서 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. 성품은. 그래서 의리와 결단성이다. 결단이 어떻게 탁 끊고 맺는 부분들이거든요. 실행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의리는, 그래서 우리가 요게 금기가 잘 발달된 사람들이 이제 군인, 경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, 그래서 의리를 중요시한다, 똘똘 뭉치자, 뭐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지게 돼요. 그래서 금 일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 의리가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. 의식이나 그런 부분들이, 친구들. 그 다음에 이제 기의 속성은 사물의 형태를 바꾸고 변형한다고 해서 그걸 혁이라고 그래요.
바꾼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가 이렇게 단단해지고 이런 부분들도 금의 기운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정의, 심판, 그 다음에 쇠, 그 다음에 각종 기구, 기금속. 그래서 금이 아까처럼 재물화되어 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금속 쪽 장사를 해도 되겠구나. 그 다음에 같은 물질과 성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계절은 아까 얘기한 가을이며 색깔은 우리가 백색에 해당하게 돼요. 백색에 해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중 저녁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그 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우리가 신시, 그 다음에 유시 그렇게 되는데 요게 3시부터 7시까지 가는 거죠. 셋, 넷, 다섯, 여섯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그렇죠. 3시부터 7시까지가 저녁 시간이 이제 금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가고 있다. 그 다음에 맛은 매운 거에 해당하는 게 매운맛이다. 그래서 우리가 음식 장사를 할 때 이래서 금이 희신으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제복으로 돼 있다면 음식 중에서도 우리가 매운맛 대표적인 게 뭐죠? 떡볶이 뭐 이런 게 되겠죠. 그죠? 매운탕. 그 다음에 우리 인체 중에서는 폐. 그래서 만약에 금이 안 좋게 작용한다 그러면 폐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대장이 안 좋다든지 금기가 너무 많다든지 그러면 대장이 예민하다든지 그 다음에 비염이나 이런 쪽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코나 골격 등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는 4, 9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금이 본인한테 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돈에 해당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핸드폰 번호는 49 이렇게 쓰면 되겠죠. 기본적으로 음의 성질이나 그 속에 양이 있어 청강하다.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지금 말씀 알려드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그대로 익히고 그대로 이해하고 암기를 그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보면 오행을 이해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두실 건 요 금은 우리가 이게 방향으로는 서쪽에 해당해요. 서쪽. 여기 서쪽이 빠졌네. 서쪽. 그래서 우리가 서양이라고 하죠. 서양의 대표 주자가 미국이죠. 뭐 대륙이라고도 하고요.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게 동쪽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목방향인 우리나라는 목방향에 있고 우리가 동양이라고 한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금이 꼭 필요하거나 금이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면 금의 에너지를 더 받고 아니면 희신이면 그게 더 좋게 발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금이 본인한테 재물 방향이다 그리고 편제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는 금융, 경제 이런 쪽이니까 주식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.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응용하고 활용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. 자, 오늘은 금에 대해서 특성이나 뭐 이해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.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사주풀이를 할 때 이걸 그대로 다 활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이해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오행 중 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